코스피 8천 돌파, 하지만 시장은 이미 경고음을 냈다. 이번 주 시장은 역사적인 한 주였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8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5월 6일 7천선을 돌파한 뒤 불과 7거래일 만에 8천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강세장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번 주의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수는 역사적 신고가를 썼지만 시장 내부는 이미 과열과 차익 실현, 외국인 매도 순환매가 동시에 나타났다. 즉 이번 주는 축제장이 아니라 고정권에서 돈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봐야 했던 장세였습니다. 1. 일별 상세 시황 5월 11일 월요일 지수는 폭등했지만 종목은 무너진 압축 장세. 이날 코스피는 7,822.24까지 급등했습니다. 상승률만 보면 완벽한 강세장입니다. 하지만 내부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코스피 상승 종목은 147개, 하락 종목은 738개였습니다. 즉 지수는 올랐는데 대부분 종목은 빠진 장이었습니다. 이날 시장의 핵심은 압축 장세입니다. 돈이 넓게 퍼진 게 아니라 소수 대형주, 특히 반도체와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으로만 집중됐습니다. 이날 주도 테마. 첫째, AI 반도체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AI 메모리, HBM, 고성능 반도체 수요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뻔한 대형주만 보는 게 아닙니다.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면 그 다음 시장은 후행 밸류체인을 봅니다. 둘째, 전력 인프라입니다. AI 반도체가 계속 오르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봅니다. 전력망, 변압기, 전선, 전력기기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의 핵심 해석은 이것입니다. 지수는 강했지만 시장 전체가 강한 건 아니었다. 돈은 이미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5월 12일 화요일 8천 앞에서 막힌 첫 번째 경고. 이날 시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스피는 장중 7,999.67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8천을 찍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밀렸습니다. 종가는 7,643.25, 마이너스 2.29%였습니다. 코스닥도 1,179.29, 마이너스 2.32%로 같이 무너졌습니다. 이날은 단순 조정이 아닙니다. 8천이라는 심리적 저항선 앞에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온 날입니다. 왜 밀렸나? 첫째, 단기 급등 부담입니다. 5월 초부터 코스피가 너무 빠르게 올랐습니다. 7천 돌파 이후 8천까지 너무 짧은 시간에 접근했습니다. 둘째, 외국인 매도입니다. 자료에서는 이날을 외국인 역대급 매도가 나온 날로 설명합니다. 외국인이 급등 구간에서 차익을 실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셋째, 반도체 과열입니다. 반도체가 지수를 밀어 올린 만큼 반도체가 흔들리면 지수도 같이 흔들립니다. 이날 주도 또는 방어 테마. 이날은 주도 테마보다 살아남은 테마를 봐야 합니다. 전력 인프라, 일부 로봇, 일부 방산, 일부 해운에너지. 이날부터 시장은 이렇게 바뀝니다. 반도체만 따라가면 위험하다. 이제 순환매를 봐야 한다. 5월 13일 수요일. 시장이 반등을 시도했지만 신뢰는 약했던 날. 5월 13일은 전날 급락 이후 시장이 다시 방향을 잡으려던 날로 봐야 합니다. 이 구간의 핵심은 반도체가 다시 시장을 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전날 이미 8천 앞에서 강한 매물이 확인됐기 때문에 시장은 단순하게 다시 급등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날 투자자들이 봐야 했던 것은 지수보다 수급의 질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 개인이 급락을 받아내는지, 기관이 방어하는지, 코스닥이 회복되는지, 이 네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이날 시장 해석.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이지만 반도체 하나만으로 시장 전체를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음 테마를 계속 찾습니다. AI 반도체 이후. 전력 인프라, 자동화, 로봇, 자동차, 부품, 증권. 이 순서로 돈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미 시장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다. 5월 14일 목요일. 다시 8천 근처 하지만 외국인은 계속 팔았다. 이날 코스피는 7,981.41로 마감했습니다. 8천까지 불과 18.59포인트 남긴 수준이었습니다. 코스닥도 1.20% 상승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시 강한 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여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갔고 개인과 금융투자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수급은 개인 1.8조 원, 외국인 마이너스 2.1조 원, 기관 0.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수가 올라간 건 맞지만 그 주체가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과 금융투자였습니다. 즉 시장은 강했지만 상승의 질은 이전보다 약해졌습니다.
이날 주도 테마. 첫째, 삼성전자 반등입니다. 삼성전자 강한 반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도체 전체가 건강하게 오른다기보다 대형주 중심의 지수 방어 성격도 있었습니다. 둘째, 순환매입니다. 자료에서는 외국인이 반도체 대형주는 매도하면서도 중형주, 음식료, 금융, 화학, 보험 등으로 순매수를 분산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돈이 한쪽으로만 가지 않고 다음 방어 섹터와 후행 섹터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8천 근처까지 다시 왔지만 시장 주도권은 이전보다 분산됐다. 5월 15일 금요일 8천 돌파, 그리고 바로 무너진 트랩 장세. 이번 주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5월 15일입니다. 코스피는 장중 8,046.78까지 올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장은 급락했습니다. 오후에는 코스피가 6% 이상 밀렸고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종가는 코스피 7,493.18, 코스닥 1,129.8이었습니다. 이날은 한마디로 8,000 돌파 실패가 아니라 8,000 돌파 후 매물 폭탄이 나온 날입니다. 왜 무너졌나? 첫째, 심리적 저항입니다. 8,000은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목표로 보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둘째, 외국인 매도입니다. 15일 시장 전반에 강한 투매 흐름이 나왔고 최근 외국인의 공격적인 현물 선물 매도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셋째, 글로벌 불확실성입니다. 미국-이란 협상 불확실성,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언급됐습니다. 넷째, 원달러 환율 부담입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500.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일 요인이 커집니다. 이날 장 초반 주도 테마. 장 초반에는 로봇, LG그룹, 일부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급락과 차익 실현 매물이 겹치면서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결론은 종목 추천보다 더 중요합니다. 강한 테마도 지수가 무너지면 버티기 어렵다. 2. 이번 주 돈의 이동 경로. 이번 주 자금 흐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5월 11일 반도체 대형주 압축 상승. 5월 12일 8,000 앞 차익 실현 외국인 매도. 5월 13일 반등 시도 후행 테마 탐색. 5월 14일 삼성전자 반등, 금융보험 화학 음식료로 분산. 5월 15일 8,000 돌파 후 급락, 로봇 LG 반도체 단기 테마도 흔들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반에는 반도체가 지수를 끌었고 중반에는 순환매가 나왔고 금요일에는 8,000 돌파 후 차익 실현이 시장을 덮었다. 3. 이번 주 시장의 진짜 의미. 이번 주는 단순 신고가 장세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고정권 변동성 확대 장세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지수는 강해 보이지만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5월 11일 코스피는 4% 넘게 올랐지만 상승 종목은 147개, 하락 종목은 738개였습니다. 둘째, 외국인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시작합니다. 5월 12일과 14일 자료 모두 외국인 매도가 핵심 변수로 언급됩니다. 셋째, 시장은 계속 새로운 테마를 찾습니다. 반도체, 전력, 로봇, 자동차, 금융, 보험, 음식료, 화학. 돈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기회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는 많습니다. 다만 문제는 추격 매수하면 바로 물리는 장이라는 점입니다. 4. 다음 주 시나리오. 시나리오 1. 급락 후 기술적 반등. 가장 먼저 봐야 할 시나리오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5월 15일 급락폭이 컸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은 무조건 강세 전환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핵심은 반등의 질입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반등하는지, 외국인이 다시 사는지, 코스피가 7,500선을 회복하고 지키는지, 코스닥이 1,130선 위에서 버티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관심 종목. 낙폭 과대 반도체 후행 해성 DS, 심텍 하나마이크론, 제주반도체. 로봇 반등 후보 SP시스템스, 현대무백스, 코인테크. 단기 전략은 반등 첫날 추격이 아니라 첫 반등 이후 눌림에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시나리오 2. 외국인 매도 지속 2차 조정.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환율이 1,500원대에 머물고 미국 금리가 더 오르면 시장은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코스피는 7,500선 회복 실패 시 단기적으로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종목보다 현금 비중이 중요합니다. 방어 섹터 음식료, 보험, 통신, 에너지, 해운. 관심 종목 농심, 오리온, 삼성화재, DB손해보험, S-오일, 흥하해운, 대한해운.
이 시나리오에서는 수익보다 손실 방어가 먼저입니다. 시나리오 3. 반도체 재반등, 시장 재도전. 가능성은 있지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강하게 반등하고 외국인 순매수가 돌아와야 합니다. 단순 개인 매수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이 돌아오고 반도체 대형주가 다시 거래대금 상위에서 강하게 버티면 시장도 8천 재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종목 반도체 후행, PSK 코미코 해성 DS, 심텍, 전력 인프라, 재롱전기, 일진전기, 대원전선, 대한전선, 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이 경우에는 반도체와 증권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가 다시 8천을 보러 가면 거래대금 증가 기대가 붙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매매 전략. 다음 주 전략은 단순합니다. 첫째, 반등 첫날 추격하지 않는다. 5월 15일 급락 이후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 첫날 들어가면 다시 밀릴 위험이 큽니다. 둘째, 외국인 수급을 먼저 본다.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지수 반등은 제한적입니다. 셋째, 코스닥 회복 여부를 본다. 코스닥이 살아나야 중소형 테마주가 다시 움직입니다. 넷째, 방어 섹터도 같이 준비한다. 이번 주처럼 변동성이 커진 장에서는 공격주만 보면 위험합니다. 다섯째, 급등주보다 버틴 종목을 본다. 5월 15일 급락장에서 덜 빠진 종목이 다음 주의 후보입니다. 8. 결론. 이번 주 시장은 역사적인 한 주였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8천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은 8천 돌파 직후 급락했습니다. 이건 단순 조정이 아닙니다. 고정권에서 차익 실현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주는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돌아오면 시장은 다시 반등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환율 부담이 계속되면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핵심은 이것입니다. 8천 재도전이냐, 7,500 이탈이냐. 이 구간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급락장에서도 살아남은 종목을 찾는 사람입니다.